1940, Hitler had conquered France. 3,500만 명이란 목숨이 프로파간다 캠페인으로 만들어진 애국적 열정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되었다. Australia marches with Britain, land of plenty, land of untold resources, all placed gladly, willingly at the feet of Mother England. Look carefully at this man. He's the Emperor of Japan, whose forces have committed the appalling atrocities against British Empire and Chinese troops and civilians, men and women in Hong Kong. These are the swine who bound and bayoneted our helpless soldiers in their hands. If these pictures serve to kindle a flame of vengeance throughout the civilized world, they will have served their purpose. Let the cry be vengeance, bloody vengeance! 미국 대중과 의회는 두 번씩이나 유럽에서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반대하였다. Another war, not for me. This time America should keep out, and I know I will. If war breaks out in Europe, I think that this country should heed the advice of its first president and avoid all foreign entanglements. In the event of war in Europe, I think we should stay out of it entirely.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히틀러를 자극하여 미국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대중을 위협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그는 일본군이 진주만 기습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을 함대 사령관들에게 의도적으로 경고하지 않았다. 그에게 경고는 영국, 호주, 그리고 소련 연방 정부들로부터 왔고 이 관련 문건은 현재 일반 문건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 조선은 미국인들에게 위험을 알린 첫 번째 국가들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 놈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More power to you, President Roosevelt. The entire country's behind you, thrilled with hope and patriotism. 프로파간다를 이용하여 자국 내 평화주의자들을 전장으로 내몬 행동은 미국이 어떻게 나치를 멸망시킨 후 아국 인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었는지를 보면 그리 나쁘지만도 않은 것이었다. 종이 클립 작전. 종이 클립 작전이란 나치 과학자들과 그 종사자들을 CIA로 안전하게 옮기는 작전이었다. 죽음의 캠프에서 생체 실험을 수행한 악명 높은 죽음의 천사 조셉 맹겔레 같은 나치 말이다. 이런 살인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으며 미국 실험실에 고용되어 CIA를 위한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과 미국 생화학전 확장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 개발에 혁혁한 공헌을 했다. 제너럴 일렉트릭, 듀뽕, 포드, 벨과 같은 회사들만이 페이퍼 클립 작전을 도운 것이 아니고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스콧 부시 같은 사람들 또한 힘을 보탰다. 국립문서고와 의회 도서관에 있는 문서를 보면 1924년부터 1951년 사이에 그가 계속해서 반역 행위를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나치와 결탁한 유태인, 노예 노동자들을 이용하였고 그리고는 그 나치들과 그들의 재산을 미국으로 유입하게 하였다.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치 협력자는 상원 의원이 되었고 그 가족은 미국에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들만이 인간성을 포갑하는 것으로부터 번창하는 국수주의 가문이 아니다. 법원 기록을 살펴보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사는 연합군 측보다 더 많은 기름을 히틀러의 전쟁 준비에 판매하였고 이 혐의로 연방 판사는 존 디 록펠러가 미국의 반역 행위를 했다고 판시하였다. 반역죄, 모든 범죄 중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이 사람은 동료 반역자 프레스콧 부시와 영국 왕실과 결탁하여 우생학 계획에 지원을 함으로써 히틀러의 인종 위생 프로그램이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다.
끔찍스럽게도 오늘날 록펠러 가문과 UN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인구를 더 관리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만들어진 인구 계획을 최전방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괴물들이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이 되는가? 록펠러가 반역죄를 어떻게 피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자국 영토에서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전쟁에 이겼을 때인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데이빗 벵거리온과 미국의 로스차일드가가 이끄는 강력한 시온주의자 집단은 미국인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영국에 접근했다. 그 대가로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원했다. 영국은 아직도 갚지 않은 미국인들의 목숨값으로 이런 땅 도둑질에 동의했고 그들은 팔레스타인인을 로스차일드의 시온주의자들인 유태인을 위한 모국으로 약속한다는 발포 선언에 서명을 하여 영국 정부 대리인인 로스차일드 경에게 보내게 된다. 이것은 유럽인들이 수천 년 동안 중동에서 많은 아랍 국가들 가운데에서 평화롭게 살아왔다는 것과 그들의 땅을 착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볼 때 불길하고도 불필요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온주의자들과 영국의 공동 협력은 성공하게 된다. 독일은 전쟁의 승리로부터 패전으로 치달았고 베르사유 조약을 다른 장소도 아닌 로스차일드궁에서 서명하게 된다. 팔레스타인은 그 후 영국령으로 선포되고 시온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속하게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화시킬 수 있었다. 1948년 5월 14일 록펠러가 유엔의 작은 나라들에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유엔에 가입시킨 후 이스라엘은 영국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다. Today, the British mandate over the land of Israel ends. We declare a Jewish state in the ancient land of Israel. It will be called the State of Israel. 그리고 1년 후 비록 6%의 국토를 차지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의 78%를 자국 영토로 천명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상은 데이빗 벵거리온이었으며 그는 로스차일드 시온주의자 단체가 소유한 로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어마어마한 프로파간다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다.